세상의 모든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세보차TV 황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댓글과 알람 설정은 세보차TV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준씨 진짜 간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네. 지난번 영상 찍고 나서 네. 또 이제 준비하신다고 정신없으셨을 텐데, 자, 오늘은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돼서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각각 장소나 이제 상황이 달라서 보상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실 거고 택시도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그렇죠.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고 다 있어요. 전국 버스, 택시 협동조합이 다 있습니다. 네네.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콜센터 번호가 다 있어요. 24시간 동안 항시 운영을 하고 있는 콜센터 번호가 있는데 거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인 접수나 대물 접수를 하셔야 돼요. 접수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게 접수를 하고 난 뒤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내 상황이 어떤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보험의 뭐 대인 접수랑은 좀 많이 다르겠네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많이 다르진 않는데 절차도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한데 대부분 버스나 택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조금 받기 힘들더라, 절차가 그렇죠. 좀 복잡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대부분 차 대 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쉽게 되는데 네네. 일반적인 사람 대 이제 보험사잖아요. 네, 그렇죠. 보험사 대 보험사가 아니고 사람 대 보험사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접수를 하고 향후 치료비인 합의금까지 받을 때까지 치료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바빠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면 상대방 쪽에서, 그 보험사 측에서, 조합에서 아픈 거 아니지 않냐, 합의금을 조금 적게 주거나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도 조금 일반 보험이랑 조금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대형마트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으로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과 배상,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보장을 받는 게 보상이라는 뜻이고, 내가 돈을 냈는데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해주는 게 배상이에요. 배상인데 그 화재보험을 가입한 건물주나 임차인이 내가 넘어졌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겠죠. 그게 배상인데 화재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 소유주나 임차인한테 접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또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화재보험사 측으로 연락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접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거는 좀 업주 쪽으로 보상을 신청을 하면 접수를 시켜준다라고 생각해요. 큰 대형마트로 갈수록 고객센터라고 다 있죠. 그렇죠. 거기에 접수를 할 수가 있고, 당구장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요거는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건물주나 임차인이 그걸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보상에 대해서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개인 합의를 보자, 향후 치료비는 이 정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좀 많이 알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런 내용들 말고 또 한 가지 더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네. 대부분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합의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나 얼마 받았어. 나 얼마 받았어. 그렇죠. 너는 얼마밖에 못 받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없던 일들을 조장했다라고 하면 경성사기가 되는 거고, 좀 다치지 않았는데, 얼마 다치지 않았는데 많이 과장을 하는 경우 연성사기에 연루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사기. 사기가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일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딱 자기가 다친 만큼만, 그리고 향후 치료해야 되는 정도만
합의를 하는 게 올바른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란 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 보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보험이 그렇죠. 꼭 화재다, 뭐 대물이다, 대인이다, 자동차 이런 게 아니고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넘어지시게 되거나 네네. 다치게 된다, 네. 대인 접수를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네. 골절 네. 또는 상해 휴장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을 받으실 겁니다. 아, 그러면 개인 사보험에서 골절 진단비, 뭐 골절 수술비, 뭐 골절로 인해서 깁스 치료비 정도 그런 것들이 상해로 인한 보장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보험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거고요. 질병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질병은 아니니까 질병보험은 제외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런 개인 뭐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좀 안 좋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장받는다고. 만약에 업장에서 사고를 해서 제가 만약 식당에서 뭐 청소하는 물 위에 미끄러졌어요. 생각보다 크게 다쳤어. 크게 다쳤어. 근데 그 업장에서 배째라로 나왔어. 안 해준대. 네, 그러면은 솔직하게 뭐 민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게 되면 네네.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라고 해서 해당 얼마까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 담보가 또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희승 씨 네. 영상에서 우연찮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더라고요. 네. 뭐 좀 지나가면서 듣긴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잘 특별하게 보험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해서 정보가 없다면 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특약은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보험 밑에 네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혹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네. 특약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세요. 내가 어떨 때 이 특약을 쓸 수 있는가, 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보장 한도는 1억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입 시점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고요. 2만 원인 상품도 있고 현재는 20만 원인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내가 배상,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륜 전동 자동차를 이용 중에는 일단 다 면책사항입니다. 보장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은 다 면책사항이고요. 그렇네요. 일상생활 중에 내가 물건을 깨트렸거나 네.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물건의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돼요. 만약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원래 살 때는 뭐 100만 원 줬는데 파손 당시에 그렇죠. 시점을 시점으로. 구했죠. 그래서 10년 넘은 전자기기를 내가 피해를 끼치게 됐다라고 하면 보상 한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담금도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누수. 집에서 물 새서 아랫집에 벽지부터 그렇죠. 양탄자 뭐 다 젖어서 그게 피해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많이 청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누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만 원 자기 부담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약 사항은 많지만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부분이긴 하네요. 제약사항은 좀 있지만 저는 굉장히 필요한 특약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 보험을 청구를 하시게 되면 네네.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주게 된 사람 그 사람 두 분이서 각각 사고 장소로 따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육하원칙의 경위를 적게 됩니다. 사고 경위. 정확하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사기가 아니라면 내용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보상이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장소를 정확하게 갔는가 혹은 그때 가게 된 이유가 뭐였는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통화 기록, 지도에 대한 네. 위치 기반을 지도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슨 현장 검증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CCTV가 있으면 CCTV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상이 잘 되는 그렇죠. 부분 반면에 명확한 내용들이 있어 그렇죠. 기반으로 그렇죠. 보상 처리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좀 유익한 내용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예, 제가 알려드려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알려주실 내용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다음은 또 언제 뵙나요, 저희? 빨리빨리 일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알려주신 내용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작하고 네. 레디 액션. 세상의 모든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세보처TV 황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용 만들어서 추가로 가지고